무덤가에 피어나는 할미꽃. 오늘은 아주 슬프디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할 터이니 모두들 저고리 옷깃을 여미고 들어보렴. 옛날 한 옛날 어느 두메산골에 홀어머니가 세 딸을 데리고 살았더란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낳자마자 저 세상으로 가고 혼자 남은 어머니가 딸 셋을 키우며 살았지. 홀어머니는 삭바느질에 삭방아, 삭발레로 쌀 대박이나 얻어다가 세 딸을 먹이고 입히며 근근히 살아갔어. 상일이 떨어지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농사철에는 남의 농사에도 거들어주고 이렇게 몸을 안 아끼고 일을 해서 겨우겨우 네 식구가 굶지 않고 살아갔단 말이지.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몇 해가 지나니 살림살이도 조금 나아지게 됐나 봐. 어머니는 돈이 생기는 대로 딸들 시집 보낼 미천삼을 요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놨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딸들을 정성껏 키웠지. 그렇게 세 딸을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어느덧 시집을 보내게 됐어. 먼저 맏딸을 시집 보내려고 어머니가 맏딸을 불러 묻기를, 얘야, 넌 어떤 집에 시집가고 싶냐? 하니 맏딸이 하는 말이, 뭐니뭐니 해도 살림이 넉넉해야죠. 저는 가난한 집에 가서는 못 살아요. 하거든. 어머니는 어떻게든 맏딸을 살림이 넉넉한 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무진 애를 썼어. 살림이 넉넉한 집으로 시집 보내려면 이쪽에서도 갖출 건 다 갖추어가지고 보내야 할 것 아냐. 그래서 여태 밤낮으로 일을 해서 모아둔 돈으로 옷을 짓고 요이불을 만들고 폐물까지 골고루 갖추어 한 곡에 넘어 부잣집에 맏딸을 시집 보냈어. 맏딸은 소원대로 부잣집에 가서 잘 살았지.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을 시집 보내려고 둘째 딸을 불러놓고 물었어. 얘 둘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 보내주련? 그랬더니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신랑감이야, 글 공부 많이 해서 벼슬하는 양반이 최고죠. 저는 남한테 업신여김 받는 집에는 가서 못 살아요. 하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둘째 딸을 벼슬하는 양반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갖은 고생을 다 했어. 벼슬하는 양반집으로 시집 보내려면 이쪽에서도 번듯하게 내세울 건 있어야 될 것 아냐. 품 팔아 번 돈으로 책을 사다 읽히고 나무에다 판 돈으로 유모를 들여다가 온갖 예의범절을 다 가르쳐서 두 곡에 넘어 양반집으로 시집 보냈어. 둘째 딸은 소원대로 양반집에 시집가서 잘 살았지. 위로 두 딸을 시집 보내느라 온갖 고생을 하다 보니 이 어머니가 그만 지쳐버렸어. 그동안 상일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지고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막내딸을 불러놓고 걱정을 했지. 얘 막내야, 너희 언니들은 다 소원대로 좋은 집에 시집을 보냈다만 내가 걱정이로구나. 이제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졌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막내딸이 어머니를 부여안고 하는 말이, 어머니, 무슨 걱정을 그리 하세요. 저는
부잣집도 싫고 양반집도 싫답니다. 가난하고 벼슬 못해도 마음씨 좋은 농사꾼한테 시집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 터이니 부디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한단 말이야. 거참 기특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어머니 마음이야 얼마나 안쓰럽겠나. 어쨌든지 막내딸은 제 말대로 세곡에 넘어 가난한 농사꾼 집으로 시집을 갔어.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걸 어머니가 한사코 뿌리쳤어. 안 그래도 넉넉지 못한 살림에 친정 어머니까지 얹혀 살면 사위와 딸이 얼마나 고생하겠나 싶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세 딸을 다 시집 보내놓고 나니 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됐지. 혼자가 된 어머니는 전에처럼 삭바느질에 삭방아 삭발레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어. 그런데 나이가 드니 상일인들 어디 마음만 한가? 바느질감을 들면 눈이 침침하고 방아를 디디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 전보다 일을 잘 못하지. 일을 잘 못하니 품삯도 적고 그러니 고생스럽기로 말하면 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란 말이야.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그러는 동안 막내딸은 철철이 찾아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건만은 마지와 둘째는 10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더래. 막내딸은 저 먹고 살기 바빠 멀건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어머니 찾아올 때는 양식자루야 돈푼이야 빠뜨리는 법이 없건만은 마지와 둘째는 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서도 어머니한테 쌀 한 대박 보낼 줄 모르더래.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됐어.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어서는 얼굴에는 박고랑 같은 주름살이 패고 허리는 활등같이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새 발걸음을 하는 형편이란 말이지. 눈이 어두워 솥과 단지를 분간 못하고 기운이 떨어져 군불들 나무 한 단 하지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도 딸들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어찌어찌 혼자서 버티다가 겨울이 깊어 찬바람이 쌩쌩 부니 어머니는 더 버틸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딸네 집을 찾아갔지. 눈보라가 치고 매운 바람이 부는 고갯길을 어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허위허위 걸어갔어. 길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데다 기운이 없어서 한 발짝 떼어놓는데도 그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엎어지며 자빠지며 겨우겨우 고개를 넘는데 어찌나 어정걸음을 쳤던지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건만 해가 하늘 한복판에 오를 무렵에야 고개 하나를 다 넘었어. 그렇게 한 고개를 넘어가니 맏딸네 집이 보여. 어머니는 오랜만에 딸을 만날 생각에 다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종종 걸음으로 딸네 집에 썩 들어섰지. 얘야, 큰애야, 내가 왔다. 애미가 왔어. 어머니가 반갑게 부르니 집안에서 맏딸이 나오는데 그리도 오랜만에 찾아온 어머니건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네. 반가워는 못할 망정 귀찮아는 말아야지.
어머니를 문 앞에서 구박하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래? 아이 참 어머니도 하필이면 우리 집 제삿날에 오실 게 뭐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들이닥칠 테니 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어서 둘째네 집이나 가보세요. 이러면서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내밀고는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네. 어머니는 할 일 없이 찬밥 한 덩이만 얻어먹고 맏딸네 집을 나왔어. 불쌍한 어머니는 찬바람 눈보라를 맞아가며 고개 하나를 또 넘었지. 둘째 딸네 집에 가려고 말이야. 미끄러지며 자빠지며 겨우겨우 둘째 고개를 넘어가니 벌써 해는 서산에 걸려 미엇거리는데 저 멀리 둘째 딸네 집이 보여. 어머니는 아픈 다리를 절룩이며 둘째 딸네 집으로 들어섰지. 얘야, 얘야 둘째야, 내가 왔다. 애미가 왔어. 어머니가 소리쳐 부르니 집안에서 둘째 딸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제 어머니를 보고 헬끔헬끔 눈부터 흘기는구나. 아이 참 어머니도 하필이면 우리 5인 식구 고뿔 걸려 들어누웠을 때 오실 게 뭐요? 여기는 주무실 방도 없으니 물이나 한 그릇 마시고 어서 막내네 집에나 가보세요. 이러면서 찬물 한 그릇 떠서 내밀고는 팔짱을 끼고 웬 고개를 들지 뭐야. 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불쌍한 어머니는 할 일 없이 찬물 한 그릇 얻어 마시고 둘째 딸네 집을 나왔어. 이제는 셋째 고개를 넘어 막내 딸네 집으로 가야 할 판인데 해는 벌써 넘어가 버리고 어슬어슬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니 큰일 났지.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끌며 있는 힘을 다해 고갯길을 올라갔어. 눈길에 미끄러지기를 몇 번이나 했으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날이 어두워 한 치 앞도 안 보일 무렵에야 겨우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섰지. 내려다보니 저 멀리 막내딸이 사는 마을에 불빛이 가물가물한데 어머니는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서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가 없어. 그래서 비틀거리며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길바닥에 쓰러졌지. 그러고는 다시 움직일 수도 일어날 수도 없게 됐어.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어머니는 애타게 막내를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단다. 며칠이 지나 바람씨가 조금 훈훈해지면서 고갯마루에 쌓인 눈이 녹을 무렵 나무를 하러 온 막내딸과 사위가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고이고이 묻어줬단다. 그런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어머니 무덤에서 난생 처음 보는 꽃이 피어났는데 등 굽은 꽃 모양이 죽은 어머니를 꼭 닮았더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